아구는 잘 안 맞아. 그런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었던 거의 최대 결과물이 547생의 보살도예요. 이타행. 그리고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원래 불교는 태생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쉽게 말해서 나를 극기하고 어떻게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구라 유형이 있고 자기가 속한 문화권의 구라는 생각보다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구라들은 굉장히 잘 속아요. 잘 속아.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 구라에 한국 사람들이 취약해. 티베트 구라 뭐 이런 거. 티베트도 구라 많거든. 구라가 많은 동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럴듯한 그 구라를 대부분 치고, 이게 문화가 발달한 데는 폐쇄적인 데서 말 안 되는 구라가 나옵니다. 폐쇄적인 지역들은 막 희한한 구라들이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 구라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다가 한번 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요거 이제 가보면 이게 한 300억 년 정도 돼요. 딱 듣는 순간 조금 그렇지. 300억 년이면 너무 긴데, 보통 반겁을 56억 년이라고 하니까 한 300억 년 더 돼. 그리고 그때 547생밖에 안 된다고? 이게 안 맞지.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졌다라기보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식의 패턴들이 모여가지고 총체적으로 모인 게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이제 총체. 뭐 반야경에 관련된 경전들이 쫙 나중에 그 시대에 남인도에 기원 전후에 남인도에 공사상이 유행을 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들이 쫙 오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장전이 유행한다 그러면 추장전이 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의 스토리가 한번 나오면 그 짭들이 쫙 나오면서 버전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감하는 사람이 나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완성본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처음부터 한 사람이 그거를 풀 스토리를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이 몇 가지씩 아마 당신이 이렇게 법문하실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마다 좀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못 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굉장히 뜨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이미 나는 죽었어.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할 때 나는 90년생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떤 놈이 낚여가지고 이 사람은 90년대생이에요. 이러면 연대가 잘 안 맞아. 연대가 잘 안 맞아. 그럼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야. 이게 두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는 좀 늙은 사람? 늙은 자연? 젊은 자연이 있나?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게 있다니까 실제로. 용수 이인설, 나가르주나는 두 사람 아니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낚이는 거지. 왜냐하면 농담도 이게 이렇게 녹화가 되면 농담인데 글로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다큐로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뭐 말할 때도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밌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랑 합이 안 맞는 거지. 합이 안 맞는 거.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럼 정직하게 무슨 뉴스 MC 같이 말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또 재미가 없다고 지랄할 거고. 재밌게 말하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말하고. 그건 뭐 나름이지. 근데 우리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최고의 악덕은 무죄입니다.
지루한 게 최고의 악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진짜 오래 다녔잖아요. 진짜 오래 다녔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게 차라리 참선하는 게 쉬운 선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읽는지를 모르겠다. 나. 책을 갖고 와서 읽어요. 이게 미쳤나. 내가 수업 들으면 나 그런 생각 하거든. 야, 읽을 거면 내가 집에서 읽어. 너만 한 걸 아냐? 나 이러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A+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는 척을 했지.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교육하는 사람들은 공부 능력 말고 떠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공부 능력은 연구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거고, 그래서 연구자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제도가 그렇죠. 이렇게 떠드는 효율적인 사람을 학원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원 선생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타 강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가방끈이 진짜 길고 뭐 논문들을 많이 쓰고 뭐 저술 활동을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타 강사한테 엄청난 걸 기대했다가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 그건 내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야. 학원 강사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데? 그게 설민석이에요.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가 그분이 욕심을 부려서 너무 영역을 확장한 것도 있어. 근데 학원 강사가 야 전문가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학원 강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지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그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 재밌게 해서. 애들이 그 시험만 통과하면 돼. 막 전문적인 지식을 막 파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뜨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학원 강사였어. 근데 그걸 막 그렇게 잣대를 엄하게 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강사들, 뜬 사람들, 일타 강사들, 요즘은 이런 SNS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인강. 우리 때는 뭐 한샘 이런 사람들이 대단했었는데. 그래서 한샘 학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압니까? 그런 사람은, 근데 그거는 대면이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학원도 막 빨리 가서 막 접수하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런 분들이 있었어. 요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인데 그 시대에 먹혔던 게 민병철 영어 뭐 이런 거. 지금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재밌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좋아. 그분이 내가 보기엔 목소리가 좋아. 근데 나 90년대생인데 너무 옛날 걸 잘 알지. 그리고 그 민병철 씨나 이런 분들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한 5분인가 3분인가 뭐 이라고 딱 나오면 그럴 것 같고 이렇게. 근데 다른 선생보다 나았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나오면 아마 지금 학원 선생님들한테 붙으면 저거 깜도 안 돼. 지금 막 미친 듯이 하거든. 욕하면서 하고. 아니 다 그래요. 욕을 해도 관계가 없어. 왜?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학원을 온 거 아니야. 목적이 그거잖아. 뭐 윤리 교육을 받고 도덕군자가 되고 인성교육. 그럼 청학동으로 가야지. 청학동에 가서 그 매기 수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신 분 그 훈장님한테 이렇게 배워야지. 왜 네가 학원에 가? 그래서 지금 학원 그 강사들 같은 경우 일타 강사가 뭐 1년에 뭐 수십억, 100억 막 이렇게 올라간다잖아요. 왜냐면 이제는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니까. 그리고 또 틀려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속에서도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최강자야. 대면에서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50명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명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명, 2000명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싸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뭐 그런가 이러지만 그 사람들 진짜 몇만 명을 장악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 프레드 머큐리 나오는 그 영화 이름이 뭐죠? 그 프레드 머큐리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 퀸 나오는 영화. 그거 공연 그 영상 보면 맨 마지막에 공연 영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야, 그 시절에 저 군중을 장악해 버리잖아. 그 사람이. 호모가. 호모 아니요? 양성애 장가? 나 잘 모르겠네. 아니야. 죽은 거는 에이즈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양성애 장가 뭐 그래요. 아니 난 정확하게 말하면 나 퀸 잘 몰라. 퀸 내 세대 아니야. 나 마이클 잭슨이었어. 퀸하고 저 뭐야 비틀즈 이거 우리 아니야. 나 너무 나를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명월관 명창 뭐 이런 시대 아니요? 근데 나는 퀸을 뭐 진짜 그냥 이름만 들었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아니야. 근데 내 지도 교수님이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자기는 대한극장에서 2번이나 봤대. 그것도 혼자서. 진짜 재밌으면 혼자 가요. 진짜 재밌으면 혼자 가. 그러니까 짤짤거리면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시거리로 가는 거고 자기가 몰입해서 보려면 혼자서 2번이나 갔대. 그 우리 영감님이. 내 지도 교수님이 지금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재밌는데 전에 만나러 갈 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모르겠다. 그 몇 시에 가면 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6시부터 학교에 있다고. 난 너무 슬펐어. 새벽 6시에 학교에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잠도 안 오고 집에서 할 일도 연구실에서 연구나. 그래서 내가 경비 알바해도 된다고 이럴래다가 내가 참아 그 말은 못했다. 쥐어 박힐까 봐.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경비보다 더 빨리 나와. 근데 당신은 3시인가 4시에 일어난대. 그래서 6시도 늦게 나오는 거래. 운동 한번 하고 온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야,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절에 살면 돼. 절에 살면 새벽 예불인데, 야, 이거 새벽 예불을 각이 나오는, 야, 참.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정년 가까이 되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뭐, 집안에서 계속 부부끼리 있어서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2번 봤다고, 봤냐고, 뭐 이랬어서 내가 그거를 봤지.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재미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인생 뭐 이래갖고 영화가 나왔으면 차라리 내가 재밌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퀸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그 무대장 그 시절에 저런 군중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적은데 괜히 뭐 이렇게 뭐 얘기해달라고 하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갖고 우리도 교양 수업 지금은 그런 수업들이 다 없어졌는데 200명짜리 수업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200명짜리 수업이었어요. 그럼 재밌어. 그럼 무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수업을 해요. 그거 서서 하면 안 됩니다. 200명이면 서서 하면 시선을 죽여서 애들이 딴짓을 해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뭐 지랄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공연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좋고 뭐 5명 이하 수업하면 하기가 싫습니다. 하기가 싫어. 짜증이 나. 그게 무대 체질인 거지. 그런데 저도 200명 이상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많아봐야 버페나 이런 데서 많아봐야 350 정도까지가 이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 한 10,000명 정도 앞에서 하면 뭘 떠들어야 될까?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렇게 놓으면 저걸 어떻게 저 사람들을 잡아갈까? 정신을 빼서 후릴까? 못 이겨낼까?
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이제 대단한 종교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는 큰 대형 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참석하면 몇천 명이 실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참 슬프지. 그리고 야외에서 해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외국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고 인솔해 보면 100명까지 못 하겠더라고. 100명을 하면 앞과 뒤가 안 보여. 잘려. 가면. 일단 눈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 인솔자 눈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칠날에 팔날에 다니지만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딱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밥도 안 먹는데 성지순례 가면 아침에 나가잖아. 그 뷔페에. 그래서 누가 아픈지 누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이렇게 쭉 보잖아. 물론 볼 뿐이지 까먹어. 그게 문제지. 그게 보고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맞다. 이게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까먹어. 그게 이제 프로의식이 좀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제 치매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아구는 잘 안 맞아. 근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했었던 거의 최대 결과물이 547생의 보살도예요. 이타행. 3대 아승기금이 훨씬 더 많았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원래 불교는 태생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쉽게 말해서 나를 극기하고 어떻게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 생각하시면 돼. 용. 용이 어떤 동물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용은 어떤 동물이 아니고 스스로를 수련을 해서 극기를 하면 그게 용이 되는 거예요. 뭐 단전호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그러면 그냥 이게 지랄을 하면 여의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초월적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이게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걸 극기해서 스스로를 완성한 사람을 붓다라 그래.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쌓아갖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럼 이 양반은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차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이라마 제도 같은 거가 굴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선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는 선천성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평등한 데서 시작한 거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 그것이 행복이야.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 노력한다고 그게 다 극복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돼. 머리 나쁜 놈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머리 좋은 놈을 이길 수 없어. 그건 내가 여러 번 겪어봤어요.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당신이 늙었고 젊었고 뭐 힘으로 하면 당연히 젊은 사람한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도 왕년에 머리 좋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80 넘었는데 무슨 놈은 머리가 좋겠어. 자기 핸드폰 벨소리도 못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점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극기해서 행복해졌느냐? 행복해졌느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차등이 존재해요 라고 하는 건 다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같이 관세음 보살이 계속 돌아가면서 와요. 이건 뭐 달라이라마 관세음 보살이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이고 딱 들어도 구라지. 그리고 그건 불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화되면서 그런 식의 유형들을 갖다 붙인 거. 물론 그 안에는 원판이 있어요. 분명히 원판이 있어.
얘기하다 보면 당신이 얘기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의미 부여가 돼서는 안 돼.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동일선상이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도 동일선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모도 불평등하고, 재산도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불평등하고, 성격도 불평등하게 인간은 태어나. 그런데 그 평등 지표를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했든지. 그게 현대사회가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나 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평등을 그냥 인정해줘 버리면 그 혈통사회, 그 다음에 귀족사회,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세까지의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최대한 평등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시험제도를 지금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상속세 같은 거를 더럽게 매겨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 고리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그것을 또 피해서 또 다른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머리도 불평등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머리도 좋게 태어난 놈을 못 이긴다니까? 교육받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이겨. 그런데 평등점으로 상정을 하고 그 행복에 도달하는 점은, 이 거리는 A나 B나 C나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과학이 아니라니까요. 에이스는 침대가 아니지만 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돼서도 안 되고. 그건 인간의 행복 문제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정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도달하는 것들은 약간씩 달라. 약간씩 달라. 100%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당신이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저런 것들을 신성화 여겼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풀세트로 만들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나 뭐 저런 것들은 훨씬 후대에 그냥 저 원나라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돌려서 그 시절에 신분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구라라고 보면 돼. 일고 여지도 없는,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그게 왜 구란지도 얘기를 해줄게. 논리구조에서도 안 맞고, 불교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구조에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 구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맞춘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 너무 구멍들이 많으니까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547생의 전생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별로 할 일 없어가지고 저걸 읽었는데,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 출가인은 할 일이 없어야 된다. 할 일이 없어야 저런 걸 읽어. 요즘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책을 못 보겠어. 나 진짜. 할 일이 없어야 돼. 할 일이 없고 딴짓, 뻘짓거리를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사람이 발전한다. 할 일이 없고 뻘짓거리를 안 하면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쓸데없이 바쁘면 사람이 아무것도 변동되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취하는 최소의 방어 마지노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지. 전공을 바꿔서 학교를 계속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공부. 그러면 그게 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외부 자극. 외부 자극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들이 들어오는 게 좋고, 나이를 먹으면 외부 자극을 기피해요. 변화를 싫어하고, 누가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공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입 닥치고 계속 점수에 묶여서 듣고 있다 보면 한 1, 2년 들으면 뭔가 있어, 걔네한테도. 그러니까 전공이 달라진 거야. 처음에 딱 들으면 뭔 개소리? 이런 생각부터 시작이 돼. 그게 관점이 되냐?
라고 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전공한 게 아니면 그 수업을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청강식으로 들으면 몇 번 듣다가 말 거예요. 왜냐면 나랑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룰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야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축구를 하게 되면 야 그게 무슨 장난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한 1, 2년 굴러봐.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가 있어. 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야구 선수니까 그 사람은 축구 선수처럼 잘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뭔가가 되지. 그리고 만약에 농구를 해봐. 근데 그냥 취미로 잠깐 하면 이거 몇 번 하다가 말겠는데? 라고 하지만 한 1, 2년을 계속해서 농구를 해야 돼. 그러면 또 생각이 또 바뀌지. 요런 방식도 있네. 요것도 재미가 있네. 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런 충격을 받다 보면 야구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지. 나중에는. 야구가 절대점을 차지할 수는 없구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계속해서 열려가는 거예요.